똑똑하면 투자도 잘할 거라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미적분을 만들어낸 천재. 추정 지능지수 190에서 200. 전 세계 상위 0.003%에 해당하는 머리. 그 사람이 주식으로 전 재산의 80% 이상을 날렸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억 원. 반면에 주유소 직원 출신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며 안전핀으로 해진 외투를 꿰매 입던 사람. 그가 92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긴 재산은 약 100억 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머리가 좋으면 투자를 잘한다는 착각을 깨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 뉴턴 맞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한 그 사람. 물체의 운동 법칙 3가지를 정리한 그 과학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주식 투자로 인생 최대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천재가 왜 투자에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평범한 청소부는 왜 성공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셔야 할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투자의 적은 무지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두 번째, 시장을 이기는 건 머리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뉴턴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642년 12월 25일 영국 동부의 작은 마을 울스소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일찍 태어난 조산아였습니다. 몸이 작은 냄비에 들어갈 만큼 작았다고 합니다.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는 말을 들으며 태어난 아이. 아버지는 뉴턴이 태어나기 3달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뉴턴이 3살 때 다른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새아버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뉴턴은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습니다. 3살 아이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뉴턴은 나중에 청소년 시절을 회고하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고. 그 정도로 상처가 깊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온 건 뉴턴이 12살 때였습니다. 새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뉴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학교는 그만 다니고 농사를 지어라. 어머니는 뉴턴이 농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농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밭에 나가 있으면서도 책만 읽었습니다. 양을 돌보라고 해도 양들이 다른 사람 밭을 망쳐놓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농부로 살 아이가 아니다. 대학에 보내야 한다. 1661년 뉴턴은 19살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학 당시 뉴턴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대의 라이프니츠는 어릴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고 파스칼은 16살에 원뿔곡선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19살의 뉴턴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기계 만지기 좋아하는 별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학비를 충분히 대주지 않았습니다. 뉴턴은 다른 학생들의 자비를 해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방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1665년 런던에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뉴턴은 고향 울스소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시기가 뉴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22살에서 24살. 이 2년 동안 뉴턴은 혼자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미적분학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빛과 색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창조적 휴가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상 한 개인이 가장 놀라운 지적 도약을 이룬 시기. 그 중심에 23살의 뉴턴이 있었습니다. 1687년 뉴턴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출간합니다. 프린키피아라고도 불리는 이 책은 과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운동의 세 가지 법칙. 이 책 한 권이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뉴턴은 단숨에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1705년에는 과학자 최초로 기사자기를 받았습니다. 앤 여왕이 직접 수여한 자기였습니다. 이제 그를 아이작 뉴턴경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1696년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 자리를 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영국 조폐국 감사. 왜 당대 최고의 과학자가 조폐국에서 일하게 됐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 연봉은 100파운드 정도였습니다. 조폐국 감사 자리는 400파운드가 넘었습니다. 4배나 많은 월급. 게다가 조폐국 감사는 원래 한가한 자리였습니다.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뉴턴을 이 자리에 추천한 재무 대신 찰스 몬테규도 그냥 편하게 돈이나 받으라는 의미로 자리를 준 겁니다. 그런데 뉴턴은 달랐습니다. 이 자리에 엄청난 열의를 보였습니다. 아예 케임브리지에서 런던으로 이사했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조폐국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위패범을 잡기 위해 정보원을 고용하고 변장을 하고 술집에서 접선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가 아니라 수사관처럼 일한 겁니다. 결국 전임 조폐국장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자 뉴턴이 후임 조폐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1699년의 일입니다. 조폐국장으로서 뉴턴의 연봉은 더 올랐습니다. 기본급의 성과급까지 합하면 연평균 1650파운드 이상을 벌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연봉 3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뉴턴은 이 자리를 죽을 때까지 27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학자로서의 명성, 조폐국장으로서의 높은 연봉, 투자에서 나오는 배당금까지 1720년이 되었을 때 뉴턴은 영국 상위 1% 안에 드는 부자였습니다. 마차를 몰고 다니고 하인을 여럿 거느린 상류층. 그의 나이 77살이었습니다. 그의 영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의 회사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1711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영국 정부 부채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령 남아메리카와의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실제 사업 실적은 별로였습니다. 무역으로 돈을 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720년 초부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회사가 새로운 금광을 발견했다. 스페인으로부터 남아메리카 전 항구 기차권을 받았다. 이 회사에 투자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720년 1월 남의 회사 주식은 128파운드였습니다. 4월 320파운드가 되었습니다. 6월 890파운드, 8월 1000파운드를 넘었습니다. 7개월 만에 8배가 오른 겁니다. 영국 전체가 투기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귀족도 상인도 농부도 모두 이 주식을 사려고 했습니다. 남의 회사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바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뉴턴도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남의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그의 자산도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회사가 뭘 해서 돈을 이렇게 버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주가만 오르고 있잖아. 1720년 4월 뉴턴은 결심했습니다. 남의 회사 주식을 전부 팔았습니다. 7,000파운드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5억 원 정도. 투자금 대비 100% 수익.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천재적인 분석력. 뉴턴은 거품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뉴턴이 주식을 판 뒤에도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4월에 320파운드였던 주가가 6월에 890파운드가 되고 8월에 1000파운드를 넘었습니다. 뉴턴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뉴턴보다 늦게 산 사람들이 뉴턴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뉴턴은 7,000파운드를 벌었지만 남들은 몇만 파운드를 벌었습니다.
뉴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판 게 아닌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2배는 더 벌었을 텐데. 저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버는데 나만 소외됐잖아. 상대적 박탈감. 그게 뉴턴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뉴턴은 다시 남의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그것도 주가가 거의 정점에 달했을 때.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남의 회사 한 종목에 몰아넣은 겁니다. 77살의 노학자.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두뇌. 만유인력과 미적분을 발견한 천재. 그가 군중 심리에 휩쓸렸습니다. 1720년 9월. 거품이 터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회사가 실제로 버는 돈은 얼마 안 된다는 걸. 그 황금빛 미래는 소문에 불과했다는 걸.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9월에 1000파운드를 넘던 주식이 12월에는 124파운드가 되었습니다. 80% 이상 폭락. 뉴턴은 약 2만 파운드를 잃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0억 원이 넘는 돈. 그의 전 재산의 80에서 9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에서는 완벽했습니다. 거품을 읽고 적절한 시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갔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뉴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이후 뉴턴은 죽을 때까지 남의 회사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 얘기만 꺼내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뉴턴은 172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4세의 나이로. 다행히 그는 죽기 전 7년 동안 조폐국장 급여와 다른 수입으로 재산을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다윈, 맥스웰과 함께 묻힌 위대한 과학자로서. 하지만 투자에서의 실패는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21년 10월 23일 미국 버몬트주의 작은 마을 덤머스턴. 한 농가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로널드 리드. 대공황 직전에 태어난 이 아이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6km가 넘었습니다. 매일 걸어서 등교하거나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탔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로널드 리드는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 헌병으로 복무했습니다. 1945년에 명예 전역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리드. 그가 얻은 일자리는 주유소 직원이었습니다. 기름을 넣어주고 차를 점검하는 일. 25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심심했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백화점 청소부. 리드는 76세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9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4년 6월 2일 로널드 리드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작은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버몬트주 브래틀보로에 살던 92세 노인. 주유소 직원과 청소부로 일했던 평범한 사람. 그런데 유산이 공개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로널드 리드의 유산은 약 8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00억 원. 은행 금고에서 5인치 두께의 주식 증서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주식들이었습니다. 약 95개 종목. 프록터 앤드 갬블, 존슨 앤드 존슨, JP 모건 체이스, 제너럴 일렉트릭. 모두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주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주식들을 수십 년 동안 팔지 않고 보유했습니다. 리드의 의부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백만장자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리드는 어떻게 그 돈을 모았을까요? 첫째, 그는 극도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해진 외투를 안전핀으로 꿰매 입었습니다. 중고차를 몰았습니다. 2007년식 토요타 야리스. 백만장자가 몰기엔 너무 저렴한 차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갈 때도 주차 미터기에 동전 넣는 게 아까워서 멀리 있는 무료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다른 손님이 그의 밥값을 대신 내준 적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 보여서요. 둘째, 그는 투자를 꾸준히 했습니다. 주유소 직원 월급이 많았을까요? 청소부 월급이 많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리드는 매달 조금씩 주식을 샀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또 주식을 샀습니다. 이걸 69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셋째, 그는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왔을 때, 1987년 블랙 먼데이가 왔을 때,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마다 주식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 주식을 팔았습니다. 리드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나오면 또 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리드의 포트폴리오에는 실패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2008년에 파산한 그 회사 주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95개 종목에 분산 투자했기 때문에 한두 개가 망해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리드는 특별한 투자 기술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투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역 도서관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었습니다. 이웃들과 주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회사 주식만 샀습니다. 기술주 같은 건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뭘 사는지 모르겠으니까요. 로널드 리드는 유산의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브레틀보로 기념병원에 480만 달러, 브룩스 기념도서관에 120만 달러, 나머지는 의붓자녀들과 친구들에게. 2022년에 그의 이름을 딴 병원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로널드 리드 파빌리온. 청소부 이름이 붙은 병원입니다.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작 뉴턴. 추정 지능지수 190에서 200.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 왕립학회 회장. 조폐국장. 기사자귀. 로널드 리드. 고등학교 졸업. 주유소 직원. 백화점 청소부. 누가 봐도 뉴턴이 더 똑똑합니다.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뉴턴은 전 재산의 80% 이상을 잃었습니다. 리드는 100억 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뉴턴은 똑똑했습니다. 너무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거품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보다 늦게 산 사람들이 더 많이 벌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보다 덜 똑똑한 저 사람들이 왜 나보다 더 많이 벌어?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벌 수 있어. 확신. 그게 뉴턴을 망쳤습니다. 반면에 리드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자기가 천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뉴턴은 자기 머리를 믿었습니다. 리드는 시간을 믿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복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말했다는 그 복리 말입니다. 리드는 1945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했습니다. 69년입니다. 만약 그가 매달 60달러씩 평균 수익률로 투자했다면 800만 달러가 됩니다. 월 60달러. 하루에 커피 2잔 값. 하지만 69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뉴턴은 단 몇 달 만에 결과를 내려고 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벌려고 했습니다.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몰았습니다. 시간을 압축하려고 했던 겁니다. 복리의 힘을 무시하고 자기 머리로 시간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매일 주식 앱을 열어봅니다. 오늘 얼마 올랐나? 오늘 얼마 빠졌나? 뉴스를 봅니다.
저 종목이 오른다던데. 저 종목은 이제 끝났다던데.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틀렸어. 나만 알아. 그러다 손실이 나면 조급해집니다. 빨리 회복해야 해. 더 큰 수익을 내야 해. 뉴턴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리드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주던 청년, 백화점 바닥을 닦던 노인, 안전핀으로 외투를 꿰매던 사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부를 떼어 주식을 샀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팔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이 나오면 또 주식을 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남다른 정보가 없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도 없었습니다. 그냥 69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투자의 적은 무지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뉴턴은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리드는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둘째, 시장을 이기는 건 머리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뉴턴은 단기간에 크게 벌려다가 잃었습니다. 리드는 69년을 기다려서 100억을 남겼습니다. 지능지수 190의 천재보다 안전핀으로 외투를 꿰맨 청소부가 더 나은 투자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을 발견한 천재. 하지만 사람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말한 투자 실패자. 로널드 리드, 평생 주유소와 백화점에서 일한 청소부. 하지만 69년을 기다려 100억을 남긴 투자 성공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투자 습관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투자 습관이었습니다.